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정께서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뜨겁게 만드셨는데 사실 이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더 열기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아하는 굉장히 소중한 세미나 자리라고 봅니다. 그 안내 책자에 있듯이 조성구 정현아 두 분 선생님께서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이 현상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발표하신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질 것도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그 선생님들이 이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그 발표 선생님에 대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얼굴에도 강조했겠습니다만 좀 더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그 생각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순서로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은 나중에 두 선생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답변을 그런 자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는 책자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조성구 선생님. 제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보다 이번에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했던 박강하도 씨가 이제 테스카 부부의 강의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때 일단은 작년에도 이제 서촌 지역을 했었고 2009년에 서촌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붕 있는 집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저는 쌀집 가게주인 생각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쌀집 가게주인이 자기 집 마당을 막아가지고 슬랍으로 올려서 그 위에다가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그것에 일본판과 같은 건축가가 개입한 지붕 루프하우스를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거 갔는데 쌀집 아저씨를 집 짓게 했었으면 네, 굉장히 훌륭하시고 신나는 뭐랄까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새롭게 누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든 아까도 이제 친근한 것이면서도 그것이 이 세상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친근함, 노스탈직 피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과 한옥 사이에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오래된 것이나 또는 너무 또 지금 도시가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현대가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생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둔 어떤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어떤 흥미로운 어떤 것을 제안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히려 이 두 분 건축가를 모시게 된 게 좋은 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한필원 교수님께서 보이셨던 것 중에 사실 제가 이제 한옥을 많이 해서 한옥에 관련된 강의나 특강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한옥을 이렇게 많이 씹으신 거는 오늘 아주 색다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예를 들면 어떤 표현이냐면 한옥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다. 겨우 살아남은 애들 우리가 굉장히 반갑게 귀함을 마치 이제 둘리 엄마가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 와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제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냉동되어 있다가 어느 날 우리는 살아났는데 21세기에 살아난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지만
따지고 보면 뭘 성공했느냐, 예를 들면 도시적으로 집합적인 형상에 있어서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언급 등등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그 문제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일단 한번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단초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호 교수님은 제가 작년에 한번 굉장히 오랫동안 교수님께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제 같이 공동 전시를 하면서 제가 또 친해지는 영광을 알았는데 교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술량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더 그 서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섬세한 깊이 있는 강의를 더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이상호 교수님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오히려 서울이라고 하는 바탕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됐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심층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바라본 데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려면 이 지금 텍스트라든가 이런 강의 내용을 좀 곱씹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다 건축가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제 뭐라 그래요? 너무 형태라든가 공간, 이렇게 이미지들에 치우쳐 있거나 또 일괄적인 해석에 굉장히 치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도시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의 누적에 의한 결과물,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이제 기억의 형상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오랫동안 삶과 역사가 누적되어 시간이 누적돼서 쌓아온 어떤 기억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제 이제 의견을 점점 들어가면 밀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밀도는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도 이상호 교수님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 도시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도시 공간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떤 철학과 문화 수준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밀도를 지정하느냐는 문제니까 그 밀도는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재개발이나 뭐다해서 막 현재 걸려있는 가능성 때문에 시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조용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가가 상승하면서 그냥 지금 기존의 한옥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다른 주택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임대료나 여러 가지 부동산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점점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 기운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이 북촌이나 이사동을 전통적인 어떤 문화나 주거 공간도 생각하듯이 이제 서촌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밀도라는 것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어디다 3, 4층을 다세대 하는데 아까 한필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제가 한 거지만 3층 위에 한옥 지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주거를 제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의 한옥 건축 공간화 사업에 의한 어린이 도서관을 위에 있는 옥상층에서 제가 한옥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걸 밀도라든가 의식해가지고 전통 한옥 위에다 올리고 밀도도 해결하고 한옥도 해결했으니까 그거 이러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밀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옥이 이제 한필호 교수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한옥이 도시 한옥이 되었을 때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했어요. 이 지키고 버리고 취한 것이 사실은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킨 것은 마당을 지켰어요. 안채 마당을 지키고 안채라고 하는 대청과 안방과 부엌을 지켰어요. 즉 가족의 삶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켰어요. 그렇지만 사랑채는 버렸어요. 노아의 관계에서 이제 신호는 나가고 암동만 나갔다?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사랑채는 버리고 또 취한 것은 새로운 어떤 근대적인 기술들, 예를 들면 도시의 가로 같은 거, 남북으로 정된 지금 도시의 가로라든가 또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연립한옥도
40년대에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은 취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한옥에 이어진 새로운 도시한옥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설계 과정 속에서의 진화의 게임일 거다. 어떤 시간을 상정해 놓고 그 시간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진화의 여러 가지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다. 사고 속에서. 그래서 어떤 가시를 쳐 나갈 때 이것이 과연 그 도시한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의외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텐데, 제가 1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있어요. 이 정주의 주가 살고자 하는 주만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도시에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있어서 오랫동안 거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오랫동안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갤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공연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름지기라는 재단도 있을 수 있고 하다는 거죠. 즉 굉장히 다양한 주체가 도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현황조사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30여 개 항목 중에 주거로 쓰이는 거는 한 10여 채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뭐 건축가의 작업실, 어떤 것은 10평이 안 되는 레스토랑, 어떤 것은 교수님의 작업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사실 역사도심, 세계적인 역사도심을 봐도 그 역사도심이 베니스라든가 이런 데를 봐도 그 도시 속에 다 주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뭐 미술관도 있고, 또 어디는 재단 사무실도 있고, 어디는 뭐 또 다른 다양한 디자인 오피스도 있고 해서 그 다양한 주체가 들어와야지만이 사실 새로운 어떤 정주지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너무 이 정주의 개념을 하우스까지 가족이 사는 그 거주 공간으로만 봐서는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은 제한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따가 필요하면은 조정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정리나